안녕하세요 여러분, BOS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적분 중에서도 면적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볼 건데, 면적분에 대해서는 면적분 문제 쉽게 풀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했었지만, 더 나아가서 매개변수 공면에 대한 면적분 공식이 어떻게 변형되면서 그 변형된 공식이 결국 같은 의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더 이제 잘 스터디를 마무리해 보려고 면적분에 대한 스터디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x, y, z축이 있는 x, y, z 공간상을 이제 그려보았고, 그 상에 구면, 이러한 구껍질, 구면, 반지름이 3인 구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구면은 우리가 사실 x, y, z라는 그 세 개의 변수로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상이니까 3차원이니까. 근데 3차원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면좌표계에서도 스터디 했듯이 세타와 파이 단 두 개의 문자만으로 문자라기보다 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개화라고 해요. 이런 거를 세 개의 변수를 단 두 개의 매개 변수로 매개화 시켰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세타 파이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면좌표에서 했다시피 반지름이 3인 즉 r이 3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세타 파이란 변수만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저번 했던 거고, 지금 일단 보면은 이 면적분 공식이 왜 바뀌냐면,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에 대한 적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면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미소 면적이 어땠는지를 봤지만 이번엔 좀 일반화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려면 면적분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미소 면적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거를 자세하게 보기 전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죠.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그 야코비안 명확하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부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야코비 행렬식이 주된 그런 목적이나 주된 예로 미소 부피를 다른 성분에 대한 미소 부피를 잘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예를 들면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러한 D로우 D파이 DZ가 아니라 앞에 로우가 붙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의 상에서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로축, 파이축, Z축이라면 미소 부피는 D로 곱하기 D파이 곱하기 DZ가 돼서 D로 D파이 DZ가 돼야 되겠지만 직각좌표 공간 상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로우가 붙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좌표 성분을 직각좌표계에서 나타내려다 보니까 로우가 붙은 거였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분명히. 네, 그랬죠. 근데 그걸 안 보신 분들도 이제 설명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말이었고,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X축, Y축이 아닌 U축과 V축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잘 보셨다시피 이 U축, V축, 즉 UV 평면이 뭐냐면 그 면적분할 때 UV 평면이라는 건 이 매개 변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예를 쉽게 들면은 U가 세타고 V가 파이인 거예요. P인 거예요. 파이. 그러니까 구면에서는 세타와 파이로 면이 변수로서 표현이 되었으니까 U가 세타, V가 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이 U축, V축 상에서의 미소 면적이 뭐겠어요? 그냥 DU, DV겠죠. 왜냐하면 U축과 V축에서의 미소 면적은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DU, DV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임의의 점을 찍어 봅시다. 그게 6,V겠죠. 이때 6,V라는 건 말 그대로 변수니까
꼭 저 어중간하게 찍혀있는 저 점이 아니고 그냥 저 UV 평면상의 어떤 점이든 임의의 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U보다 DU만큼 전진한 이 점이 U 플러스 DU, V인 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로는 U, V축의 평행하게 이번에 아까는 방금은 U축의 평행하게 이번에는 V축의 평행하게 V 플러스 DV U, V 플러스 DV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미소 면적은 du 곱하기 dv, 즉 du dv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직각 좌표계의 축들에서는 어떨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건 면적의 테두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냥 면적을 나타낸 거예요. 공면의 면적. 아까는 구면이라고 했지만 그건 1 내에 불과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냥 2차 공면이라든지 어떤 임의의 공면, 임의의 모든 어떤 공면이든지 상관이 없고 그런 공면 상에서 이렇게 임의의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공면의 방정식을 만족한 점은 그 공면 상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뭐 r 점 r이라고 하면 u, v 아까처럼 세타와 파이로 이루어진 그런 점들의 자취가 되는 게 면이고 그죠? 그럼 그런 점이 u, v로 이루어진 그런 표현으로 이루어진 점 r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점이 a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소하게 v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하늘색 그 전진이 의미하는 거는 u의 방향으로만 미소하게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네, r에 대한 그러니까 u 플러스 du, v라는 변수가 들어간 점이에요. 그러니까 u가 아니고 u보다 du만큼 전진한 거예요. 미소하게. 그럼 이거는 이번엔 u가 변화하지 않고 v만 변화한 거예요. 미소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건 아까는 보셨다시피 U축, V축에 대해서는 직사각형이었지만 이거는 XYZ 공간상에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평행의 선분을 그어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아까도 du 곱하기 dv였으니까 이것도 du만큼 차이나고 dv만큼 차이나는 점에 그 나타내는 변이를 나타낸 거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그냥 미소 넓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그 미소 면적과 같다. 그러니까 이미 공면의 미소 면적과 같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하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근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면은 U와 V에 대한 공면이라서 근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공면이 예를 들면 구면이 세타와 파이에 대한 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정식인데 세타 플러스 디세타, 파이 이런 점이면 그 구면을 벗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구면은 정확하게 세타와 파이에 대한 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 면상의 점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 점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게 그 구면상의 미소 면적이 되는데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사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수학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 뭐 사각형의 넓이를 근사시킨다는 그게 미적분학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이나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소 변이니까 미소한 면적이니까 이 평행 사변형이나 실제 공면상의 미소 면적 ds나 이게 근사시키면 같은 넓이라는 거를 극한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이 그 부분 생략하고 근사시킬 수 있다. 즉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즉 하늘색 벡터와 분홍색 벡터의 외적의 크기가 ds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제 저 하늘색 벡터의 식과 분홍색 벡터의 식을 두 개를 외적하면은 그 크기만 구하면 우리가 ds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면적분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저 검은색 점이 좀 찍혀 있죠. 이거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0,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뭐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A를 가리키는 벡터가 A의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한 게 그 점의 그 벡터 표현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R이란 점은 A란 점은 R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는 이 점은 U 플러스 DU, V에 대한 점의 위치 벡터니까 그러면 저 초록색 벡터가 그 벡터죠. 뒤에 벡터. 그리고 파란색 A점에 대한 벡터 그게 R 벡터고 그러면 R U 플러스 DU, V의 위치 벡터의 빼기 R U, V에 대한 벡터를 빼주면은 벡터의 차가 되니까 벡터의 차 연산은 뒷 벡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차를 당하는 쉽게 말해서 차를 이제 당하는 벡터의 머리까지 딱 당겨져 오는 그 방향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 하늘색 벡터는 이렇게 벡터의 차로서 식이 표현된다. 그럼 분홍색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보라색 점이 v 플러스 dv였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유도를 했어요. 그럼 이 두 벡터를 어쨌든 외적하면 되는 거네요. 그 외적의 크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미소 면적 ds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해줬냐? 일단 해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du분의 du는 1이니까 dv분의 dv는 1이니까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뭐 굳이 말 안 해도 어쨌든 1을 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상쇄돼서 같은 의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 이제 설명드릴게 우리가 du, dv라 한 자체가 원래 교재에서는 델타 u, 델타 v라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솔직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굳이 설명하기가 좀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의미라서 리미트를 델타 u, 델타 v에서 델타 u가 0으로 간다, 델타 v가 0으로 간다 해서 리미트 붙이는 것도 맞지만 그냥 애초에 du, dv가 그 리미트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게 그럼 du, dv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의미니까 미소 변이라는 게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니까 결국에는 편미분의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위에 파란색은 u에 대해서만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러면 하늘색은 u에 대한 편미분이고 분홍색은 v에 대한 편미분인 게 눈치채셨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RU, RV는 각각 벡터고 DU, DV는 미소 변이량, 미소 길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스칼라죠. 그러니까 스칼라에 저 RU, RV라는 벡터가 곱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R은 3이라는 구면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XYZ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갑자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저 R이 그러니까 RU, RV가 각각 R을 U에 대해서 편미분, V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는 말인데 그럼 R이 뭐냐? R 이꼴 3인 저 R이냐? 그럼 R을 U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되고 V에 대해서 편미분 0 그게 아니고 제가 다음에 예제풀이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저 R은 X, Y, Z를 그거를 저 위치 벡터라고 하죠. 그거를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즉 u와 v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즉 벡터를 편미분한 거지 저거를 저 위에 r은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x, y, z에 대한 그 식을 즉 세타와 파이에 대한 u와 v에 대한 식을
편미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예제풀이는 다음에 할 거니까 꼭 그거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RUDU라는 벡터와 RVDV라는 벡터를 외적해주면 되기 때문에 외적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소 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소 면적 DS가 이거라는 걸 이제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U와 RV라는 벡터 외적한 거 그거에 DU, DV 곱한 거죠. 왜냐하면 DU, RU랑 RV, DV랑 외적한 거는 스칼라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죠? 그래서 RU, RV에 대한 외적만 벡터 프로덕트만 남고 DU, DV는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DS 그냥 미소 면적이고 이거는 그렇죠. 많이 보셨죠? 제가 하려는 게 스칼라를 벡터로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함수의 면적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nds는 이게 ds죠. 근데 n벡터가 법선 벡터죠. 우리가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꼭 면적분 문제 쉽게 풀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때 면적분 기초를 앞부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걸 아신다는 전제에 설명드리면 n벡터는 이게 되죠.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평행사변형을 그 공면상의 미소 면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걸 이제 근사시킬 수 있었어요. 그죠? 근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상의 법선이 즉 그 면적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결국에는 그냥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갖는 수직한 벡터죠. 왜냐하면 RU와 RV가 평행사변형의 각각의 변이었는데 그 두 변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RU와 RV를 외적한 벡터니까.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RU, RV 벡터 프로덕트를 그 크기를 1로 만들어준 게 단위 법선 벡터니까 그게 n이 되므로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니까 약분돼서 결국에는 이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nds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 벡터 함수의 면적분이 사실 많이 쓰이니까 전자공학에서라든지 뭐 물리학에서라든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식은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항상 우리 구미에 맞게 공면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벡터 함수의 면적분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제풀이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위에는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에 쓰이겠지만 단순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인테그랄 두 개 붙여서 네, 그 면적분 해주면 그냥 ds 그냥 인테그랄 붙여져 버리면 이건 공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공면의 넓이가 되죠. 인테그랄 ds는 그래서 그냥 저기에다가 인테그랄 붙여주면 그냥 공면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는데 사실 면적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내용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팁이나 예제풀이 같은 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라플라스 변환도 계속 이어갈 거니까 그 부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시간 될 때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